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오후 4시. 박종철 씨는 올해로 75입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해결하고 오후가 되면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다릅니다. 오늘은 꼭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낡은 털모자를 눌러 쓴 노인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그는 벽을 짚으며 한 계단씩 조심스레 내려갑니다.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길거리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합니다. 반짝이는 전구들, 캐럴을 틀어놓은 상점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하지만 노인의 눈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그는 익숙한 듯 베이커리 코너로 향합니다. 진열대에는 크고 화려한 케이크들이 가득하지만 그의 손은 가장 작은 케이크를 집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작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초 코너로 향합니다. 생일 초, 숫자 초,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는 평범한 흰색 초 하나만을 집어듭니다. 계산대로 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 4,500원입니다. 계산원의 밝은 목소리에 노인은 지갑을 꺼냅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들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 노인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돈을 꺼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노인의 어깨 위에, 털모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노인은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서둘러 갈 곳도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노인을 맞이합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지 며칠째입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으면 추운지 더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몸이 감각을 잃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그런 걸까요? 노인은 가방에서 작은 케이크와 초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을 바라봅니다. 거기 액자 속에 그녀가 있습니다. 28배 신부였던 그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날의 모습이 사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둘이 처음 만난 건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기계공이었고 그녀는 사무실 직원이었죠. 저기,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복사기 앞에서 당황해하던 그녀에게 그가 다가가 도와줬던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노인은 라디오를 켭니다. 조용했던 집안에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징글벨, 징글벨. 그 익숙한 멜로디에 노인은 눈을 감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그래도 웃으려 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케이크 사올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둘러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산 케이크는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눈을 뜹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캐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성냥을 꺼냅니다. 라이터가 아닌 성냥. 그녀가 생전에 쓰던 바로 그 성냥갑입니다. 케이크 위에 초를 하나 꽂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을 붙입니다. 작은 불꽃이 어둑해진 거실을 밝힙니다. 깜빡이는 주황빛 불빛을 바라보며 노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없이 이날을 보내네요.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라디오의 캐럴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초가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노인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밀랍이 흘러내려 케이크 위에 떨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딸랑.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노인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아들일까요? 그는 서둘러 전화기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보험 상담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스팸 전화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전화를 끊습니다. 아들 민수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10년 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죠. 처음 몇 년은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영상 통화를 했고 명절 때면 꼭 송금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 짧은 문자 메시지만 옵니다. 며칠 전에도 왔었죠.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세요. 내년엔 꼭 뵐게요. 내년엔 꼭 뵐게요. 작년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재작년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노인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만나고 손주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사진으로 본 손주의 이름은 제이슨. 이제 5살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만 그 아이를 봅니다. 동그란 눈망울, 새하얀 피부, 아들을 닮았지만 또 다릅니다. 제이슨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가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의 마음은 먹먹해집니다. 보고 싶다고?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어른들이 아이에게 시켜서 하는 말일까요? 노인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연락처를 열어 아들의 이름을 찾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산을 해봅니다. 새벽일 겁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늘 하던 말입니다. 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초의 불꽃이 점점 작아집니다.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액자를 손에 들고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던 날. 신혼 첫 해의 크리스마스.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았고 케이크를 살 여유도 없었죠. 대신 그녀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직접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였죠. 딱딱하고 짰어요. 그래도 둘은 웃으며 먹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장난치고 행복했습니다. 10년이 지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때 아들은 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산타 옷을 입힌 아들을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트리를 손수 만들었고 그는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받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20년이 지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크리스마스는 함께였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케이크도 제법 큰 걸 샀습니다. 아들은 이미 부모보다 더 커버렸지만 여전히 어린애처럼 케이크의 크림을 먼저 먹었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먹어. 체한다. 그녀가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던 해의 크리스마스. 그때가 마지막으로 셋이 함께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날이었죠.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고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꼭 모시러 올게요.
아들의 약속. 그때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화상으로 지켜보며 우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혼자입니다. 케이크도 혼자, 초도 하나, 노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보일러 좀 켜요. 감기 걸려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을 겁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초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깜빡입니다. 이제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노인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소원을 빕니다. 생일 케이크의 초를 끄듯이 크리스마스의 초를 끄며 소원을 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발, 내년 크리스마스엔 말을 잊지 못합니다.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아들이 오기를, 손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저 이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덜하기를. 후. 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초를 끕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라디오의 캐럴도 끝났습니다. 이제 들리는 건 창밖의 눈소리뿐입니다. 펄펄 내리는 눈,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눈.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아이가 눈을 맞으며 깔깔 웃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인 이 밤. 노인은 다시 아내의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액자를 제자리에 걸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거기서는 춥지 않죠? 외롭지 않죠? 대답은 없지만 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노인은 케이크를 집어듭니다. 초가 꽂혀 있던 자리에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한 입 베어 먹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맛있네요, 여보. 혼잣말을 하며 노인은 케이크를 천천히 먹어갑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낡은 아파트 5층, 작은 방 안에서 노인은 홀로 케이크를 먹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라디오를 켜고 토스트를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아마도 노인은 다시 마트로 갈 겁니다. 작은 케이크와 초 하나를 사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혼자라는 것, 그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견디고 또 견디는 것. 노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갑니다. 시끄러운 거리도 외로운 집도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갑니다. 노인은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여보, 잘 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오늘도 노인의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나갑니다.